안녕하세요. 스마트 시니어를 위한 이미지 브랜딩.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50 플러스들을 위한 이미지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니어의 스마트 한번 용어를 살펴볼까요? 셀프 모티베이트, 어빌리티, 라이트 싱킹 이라고 제가 한번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스마트 시니어를 위한 이미지 브랜딩 준비했습니다. 저는 생애역량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학교와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생애역량연구소를 통해서 50 플러스 분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역량들을 발휘하면서 사셨는데요. 직장 생활에서는 직장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땐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한 역량들이 있었을 텐데 50 플러스 50 이후에 우리들이 사회를 떠나 그리고 조직에서 나와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역량연구소에서 50 플러스 대상으로 이미지 브랜딩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생애역량연구소 소장 박정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자, 다음부터 보여드리는 몇 개의 장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와 B가 있죠. A와 B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고 어느 쪽이 더 여러분들과 가까운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예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프로필 사진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A는 내 얼굴로 되어 있다. 나의 모습에 내 사진들이 들어있다. B는 그냥 기본 프로필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손주, 손녀, 아니면 꽃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여러분들과 가까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장표 가겠습니다. 나는 외출할 때 우리 남성 여성분들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외출할 때 들고 나가는 가방, 갖고 나가는 가방이 왼쪽 A 같은 경우에는 늘 똑같은 가방만 들고 다닌다라는 의미에서 왼쪽 걸 제가 사진을 올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냥 때와 장소에 맞춰서 뭐 가방을 그렇다고 명품을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춰서 좀 선택해서 드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B가 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나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옷차림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편한 게 좋아. 옷을 막 차려입고 이러면 피곤해. 자, 왼쪽은 편하게 입는 스타일을 나는 선호해. 그래서 그냥 등산복, 뭐 어딜 입고 가면 어때? 깨끗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입는 분. 셔츠를 입을 때 꼭 카라가 없어도 라운드 셔츠도 난 즐겨 입어 라고 한다면 A가 되겠고요. 오른쪽 B는 나는 그래도 자리나 외출하거나 집안이 아니라면 나갈 때 카라 있는 셔츠를 입어.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블라우스를 입어. 티셔츠는 좀 지향하는 편이야 라고 한다면 B가 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것은 본인의 신체, 몸 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왼쪽 A는 나는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지. 운동도 하면 좋지. 그런데 나는 운동이 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하면서 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 또 B는 아니야. 나는 좀 더 배가 나온 것 같아. 나는 좀 더 엉덩이, 허벅지 이쪽에 좀 근력을 키워야 돼 라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걷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자기만의 스포츠를 하나씩 하고 계시는 분들은 B가 되겠습니다. 자, A와 B 선택하셨나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SNS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 일단 왼쪽 사진은 뭘 의미하냐면
조모족이라고 요즘 신조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SNS에서 즐거움을 나는 피한다. SNS 즐거움을 싫어. 나는 SNS 하는 게 불편해. 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하다가 또 안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원래부터 SNS는 잘 안 해 하시는 분들은 왼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나는 그래도 남들이 하는 SNS 한 번씩은 다 경험하고 있고 그 중에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페이스북 밴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하신다면 B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선택해 보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A가 많으세요? B가 많으세요? 개수 세보셨어요? B가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어제 해보니까 B가 그래도 좀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A를 선택하신 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뭐 열드라고 하잖아요. 50 플러스 열드. 젊은 어른. 예, 젊은 어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감각, 그런 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50 플러스가 되면서 아직 우리는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뒷방 늙은이 취급 당하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요즘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A가 선택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그쪽 이미지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제 주관적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를 많이 선택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열드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스마트 시니어, 스스로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뭔가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 그런 시니어가 쪽으로 가시는데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B를 의도적으로 A와 B를 배치할 때 B를 많이 선택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이 수업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요즘 이런 기사들 가끔 보고 또 온라인에서 또 사진들 보시게 될 텐데요. 시니어 모델들이죠. 예, 시니어 모델에 이제 출전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아카데미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멋진 남성분들이신데, 자, 50 플러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세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긴 여성분들이세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저는 여기서 멋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멋질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헤어스타일, 옷차림 다 멋지게 입으셨지만 저는 이분들도 그렇고 앞에 계신 남성분들도 그렇고 일단 눈빛에서 얼굴에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 이런 그 눈빛, 자신감 이런 매력이 좀 많이 발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에 우리가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 아직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직장에서는 우리가 퇴직하고 나왔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서 또 이제 뭐 해방이 됐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할 일이 없어. 내가 가진 능력, 뭔가 열심으로 뭘 해서 성과를 내는 일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이 자본이 되는 시대라고 얘기들을 해요. 들어보셨나요? 예. 현대사의 4대 자본 그러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외모적 자본이에요. 외모가 자본이 된다는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 지상주의, 뭐 성형 중독,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그런 말들을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외모도 갖고 와야 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50 플러스에서
정말 스마트한 시니어, 스마트 시니어가 되시려면 오늘 이 시간 이 외모적 자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매력적 자본, 매력 자본이라는 책을 소개하는데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매력적인 남성은 최대 28%를 더 벌고 매력적인 여성은 최대 20%를 더 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취업 면접, 취업 컨설팅, 취업 코칭도 가끔 합니다만은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주안점은 그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그 매력을 잘 어필하고 잘 표현했을 때 아무래도 취업률이 취업의 기회가 많이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매력적인 남성, 매력적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부분에서 수입이 더 많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 때, 자, 이거는 좀 이렇게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평균 체중 이상이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이런 삶에서 그 체형이 평균적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 때 비만인 사람은 86만 원을 번다.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 14만 원 덜 벌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든 거고요. 그만큼 뭔가 많이 과체중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직종, 어떤 업종에서는 그 부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이익이란 표현도 조금 조심스러운가요? 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아랫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의 취직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 더 높다. 그러니까 매력을 잘 표현하는 사람. 제가 지금 표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매력은 타고 태어나는 부분보다는 스스로 가꾸어서 잘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 더 높다. 취직률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매력을 잘 발산해서 그것을 자본으로 만들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코칭, 여러 가지 또 산업들이 같이 발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이란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린 정의는 많은 이미지 메이킹 강사님들이 많으세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각자 이제 만나는 대상들이 또 다 달라요.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장애우들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50플러스에서 이미지 메이킹이란 주제를 갖고 이미지 브랜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 이미지 메이킹이란 이렇게 정의 한번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이 이미지 메이킹 1호 박사이신 김경호 박사의 정의를 좀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한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이미지를 환경이나 지위, 특성 등에 따라서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목표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차별화된 이미지, 나만의 이미지.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는 하나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이미지에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제일 밑에 있는 내적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외적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궁금해지시죠? 나의 내적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고 나의 외적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고 사회적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자, 내적 이미지는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철학 이런 부분들이 대화 중에나 어떤 우리가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쓸 때 나타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자, 외적 이미지는 보여지는 그대로 외형에서 보여지는 표정, 그 다음에 옷차림, 걸음걸임, 자세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사회적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만나는 사람, 그래서 대응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나의 매력 자본이 되게 하는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개선하고 증진시켜 나갈까 하는 그 프로세스를 표에 담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미지 진단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지 진단. 그래서 개인의 성향.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더 들어야겠다,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강의 진행할 때, 순차별로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미지 체크를 통해서 진단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도 먼저 진단을 해요. 왜 성향을 진단하느냐? 이미지는 보여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적 이미지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적 이미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스타일, 성격, 성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질, 그러한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진단하고 체형, 건강 상태도 진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분석하고 그리고 TPO, 그 사람이 가는, 사람마다 다 처한 TPO가 다를 거예요. 타임, 그 다음 환경, 그 다음에 처한 경우, 상황들이 다를 텐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컨셉을 좀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가 뭘까 하는 목표 이미지를 설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래서 퍼스널 컬러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나에게 맞는 컬러 진단하는 것. 그런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내 체형에 맞게 코디하는 방법.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또 옷 사야 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뭔가 새로 사서 꾸미는 건 금방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옷장에 있는 옷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이미지에 맞게 코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매너, 비즈니스 매너, 대인 매너를 좀 갖추는 그런 팁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가 증진이 되고 호감도, 고객 호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취업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고객 호감도도 상승이 돼서 자존감 증진과 더불어 그것이 매력 자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이미지 증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게 나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뭔가 멋진 일이 생길 것만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미지를 잘 메이킹하고 브랜딩해서 매력 자본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이미지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으로 제 모습이 보이시죠? 네, 나름 신경 쓰고 온다고 했는데 영상으로 찍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색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저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앞에 더 많은 단어들이 필요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12개의 단어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면 옆에 계신 분이나 지인들에게 당신이 나를 보고 나에게서 받은 이미지를 어떻게 체크해 보시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저를 지금 이미 체크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저께인가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여쭤봤더니 이런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느낀 이미지, 제게서 받은 이미지 이지적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았다는 것은 제가 목표하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제게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게 그러셨어요. 좀 냉정한 이미지도 보인다. 냉정한 이미지. 그걸 이제 그래서 금방 바꾸시더라고요. 혹시 그게 저한테 불쾌감을 줄까봐. 똑똑해 보인다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이미지도 제가 또 추구하는 이미지예요.
강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코칭하고 면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저에게서 전문성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느껴져야 제게 신뢰를 하고 저를 신뢰를 하고 제 비즈니스에 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는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보신 이미지가 맞는 거예요. 맞다는 것은 제가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 같지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 목표를 정하면 다른 사람들, 타인이 볼 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머릿속에 뭐 글로 딱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어 있어서 박정혜 선생님 그러면 전문가 같아. 박정혜 선생님 되게 날카로운 분이셔.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것이 저에 대한 이미지고 저에 대한 브랜드예요. 자, 체크해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정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 이 12가지를 놓고 물어보셔도 좋고 그냥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 보여진다면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우리가 자료를 쓸 때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김주미 외모는 자존감이다 라는 책을 쓰신 이미지 컨설팅 대표이신 김주미 선생님의 유튜브 자료에서 제가 사진을 좀 빌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김주미 대표님께서 이 컨설팅 했던, 코칭 했던 사례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분들의 사진을 올린 거 좀 실례죠. 실례인데, 그래도 좋아진 모습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포 사진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들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받으셨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까 저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는 좀 쉬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의 얼굴을 보셨고 제가 말하는 걸 보셨고 저의 동작을 보셨고 저의 표정을 보셨고 좀 쉬운데 이분들은 그냥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봤을 때 호감 쪽이 가까우세요? 비호감 쪽이 가까우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지 코칭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 김주미 대표에게.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인 것 같죠? 성령한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변화하려고 마음 먹고 변화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분요? 네, 완전 다른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네, 이미지 메이킹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우리 김주미 대표도 이 사진을 사용했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사진의 당사자들도 본인의 이런 모습에 만족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이후에 이분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효과랄까, 대인관계에서의 상황들은 많이 변화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직장에서의 본인들의 성과나 그리고 만족도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변화, 근데 이 변화는 우리 이미지 코칭 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리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걸 완전히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는 걸 직접적으로 하진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적 이미지가 그래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같은 죄, 다른 형량.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런 기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블로그에서 출처를 밝혔는데요. 왼쪽에 같은 죄를 지었는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2년간 보호감찰이라고 하는 형량을 받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을 받았어요.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사진에서는 그런 부분들 이미지에 따라서 판사의 생각, 변호인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자, 모의법정에서의 판결, 이게 더 신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에게는. 모의법정에서의 판결문을 내리는 그러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외모가 형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똑같은 죄를 졌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왼쪽 분과 오른쪽 이미지, 왼쪽의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에 어떤 형량을 내리게 될까, 결과적으로. 뭐, 똑같은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공평한 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왼쪽 이미지에서는 8.9년, 평균 8.9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오른쪽은 평균 5.1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참고로 하는 자료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죄를 졌는데 외모만 번듯하다고 형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보여지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이 사회적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효과, 먼저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면, 본인의 원하는 목표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면 자아 존중감이 향상이 되고 열등감이 극복되고 자신감이 증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대인관계, 그래 통해서 일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 멋진 일 아닌가요?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내부에서부터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내가 목표하는 이 일에 성과를 좀 잘 내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100% 이게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일, 계획하는 일을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시니어 이미지 브랜딩, 제가 이 주제를, 이 과목을 스마트 시니어라고 이름을 줬어요. 스마트, 용어, 우리가 스마트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깔끔하고 단정하고 스마트하다, 이 자체가 그냥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저는 S는 셀프, 그리고 M은 모티베이트, 그리고 A는 어빌리티, 능력, 그리고 R은 라이트, 바른, 그리고 T는 thinking, 바른 생각. 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참 이 시대의 어른은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바른 생각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생각이 나만의 고집이 아니라 모든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생각을 갖고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트,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시니어를 위한 이미지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니어가 되자. 그렇다면 이 이미지 브랜딩, 그러면 나와는 좀 다른 세상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 이모작이란 표현도 쓰고, 세 번째 20살이란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는 아직 청춘이다. 우리는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미지 브랜딩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 보이시죠? 자, 이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뭔가 삶의 역사가 담긴 얼굴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분은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예쁘게 보이는 앱이 깔린 사진, 그런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걸 사용 안 하면 내 모습이지만 마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마주해야 해요. 내 모습을 마주해야 돼. 그래서 저는 가끔 셀카를 찍어보는데, 왜냐하면 마주하다 보면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그래서 이 미간의 주름, 눈가의 주름, 입이 한쪽에 기울어짐. 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한쪽 치아가 어릴 때 어금니를 빼고는 빨리 못 채워 넣었어요.
왜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치아 어금니 함부로 해놓는 거 아니야. 무슨 달에 해야 돼. 뭐 그러다가 떨어져 살 때 뭐 늦어졌는데 그러니까 한쪽만 씹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굴, 입 구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들이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 꾸부정한 자세,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짝다리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의 나의 무슨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지금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를. 전체적인 건 못하더라도 일단 얼굴만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앱이 깔려있는 You Like 이런 거 꺼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저도 그게 깔려있지만 그거 설치되어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시고 화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웃지도 말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무의식의 상태에서 한번 찍어 보십니다. 네, 얼른 지우지 마시고요. 자, 확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눈가 주름, 입가 주름, 그리고 피부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헤어 상태.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으로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표정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미지 구성 요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표정,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세,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 복장, 그 다음 메이크업, 특히 여성분들 메이크업. 요즘은 남성분들도 메이크업 하시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본인의 좀 이미지가 좀 흐릿하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 옆에 남성분들도, 제 주위의 남성분들도 이 눈썹 문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자, 그 다음에 화법, 말투. 사실 대인관계 사회적 이미지에서는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 체크를 하고 이미지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는 패션 스타일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화술, 자세, 표정 이러한 것들을 다 다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 할 때 그냥 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뭐 메이크업하고 이런 쪽에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 강사님들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사진으로 이제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게 나오고 그 안에 내적 이미지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브랜딩 전략은 이미지 체크, 이미지 진단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브랜딩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브랜드는 많이들 아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이 엄청난 브랜드들이죠. 예. 이 정도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저거 알아! 라고 할 정도가 되면 성공한 브랜드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또 몇 개 브랜드를 좀 간추려서 조금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삼성, 예, 삼성, 그리고 나이키, 샤넬, 뭐 코카콜라, 루이비통, 페이스북, 아마존,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어느 브랜드를 뭐 다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유난히 사랑하는 브랜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희 아들은 이 나이키의 광팬. 예. 뭐 저는 삼성의 제가 전 직장이 호텔신라를 다녔는데 호텔신라가 삼성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정신이 저 뼛속 깊이 삼성의 철학이 들어있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브랜드는 그 브랜드의 철학을 사랑하게 될 때 온전한 그 브랜드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정도가 되면 그 브랜드의 철학, 그 브랜드의 정신, 그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면 그 브랜드는 성공적인 브랜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지 브랜딩, 자기 브랜딩, 자기 브랜드, 자기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파는 거지만 브랜드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상품은 재화, 돈과 교환되지만 브랜드는 감동과 바꿔집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사랑하면 돈보다도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 감동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는 바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명품 브랜드 강의를 해요. 명품 브랜드 강의를 PB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명품 브랜드를 또 좀 한편으로는 그거는 돈만 비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비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죽 무게의 가치에 비해서 비싼데,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 철학,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흔쾌히 돈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딩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브랜드들, 뭐 에르메스니, 샤넬이니, 루이비통이니 하는 브랜드들은요, 의도적으로 그런 고객들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략하기 위해서 절대 세일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객들을 그냥 무작정 매장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뭐 기다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개인 브랜딩, 나의 브랜딩은 우리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취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들 아시나요?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제. 김칠두, 모델 김칠두. 그 다음 가운데는 유튜버 밀라노나 씨. 뭐 원래 이름은 장명숙 씨예요. 밀라노나, 밀라노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유명하죠.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 예.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브랜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 유튜버 박막래 씨는 손녀가 이 할머니의 이런 브랜드로 사업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요. 자, 여기서 브랜드, 우리가 브랜드가 되면, 나의 이미지 브랜딩이 잘 되면 매력 자본으로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미지에서 이미지 브랜드를 하는 방법, 이 수업을 통해서 한 5회기 정도로 진행할까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업은 짧게 이렇게 찍었지만,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미지 브랜딩 할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 나를 어떻게 잘 담아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가치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 체크, 이미지 디자인 목표 설정, 그것이 내 안에서 내재화되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의 철학이 전달이 되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의 가치 찾기예요. 아무리 좋은 강사님이, 좋은 이미지 컨설턴트가 여러분들에게 와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정체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면 일단 그걸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스스로 질문해보는 방법. 나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자산이나 경험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무엇을 하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좀 찾아내고 끌어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목표하는 이미지, 우리가 지금 재취업을 목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녀와의 관계를 잘 돈독하게 갖고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동네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맡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미지 브랜딩을 하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이미지 브랜딩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 헤어, 자세, 복장, 화장, 화법, 이런 부분들에 지금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차츰차츰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분들 사진이죠. 예,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예요.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사진을 10장 좀 찾아오세요. 생각보다 못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찾으라면 이러한 모습의 김남주 씨가 여기서 앵커였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나영희 씨. 나영희 씨는 늘 정갈한 모습, 같은 모습이죠. 그죠? 이미지 메이킹을, 이미지 브랜딩을 참 잘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닮고 싶은 사람. 1956년생이에요. 여기도 50 플러스신데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멋진 프로필, 멋진 경력도 갖고 계시지만 더 유명한 건요. 경력과 더불어서 옷 세계에서 가장 옷 잘 입는 여성. 그런데 여기서 옷 잘 입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본인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자기의 이미지에 잘 맞게 입는다는 얘기예요. 뭐 좋은 옷, 비싼 옷을 입는다. 가방을 주로 보니까 에르메스 가방을 들더라고요. 이제 에르메스 가방을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멋진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잘 뭔가 이렇게 목표 이미지를 정하고 본인이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집중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나도 내가 하는 일에서 이런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었거든요. 다음 사진은 좀 부끄럽지만 제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은 짧은 머리인데요. 머리를 단발 정도로 길렀을 때 그때는 증명사진을 찍을 때 웃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좀 자연스럽게 웃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웃지 않으면 왼쪽처럼 표정이 그렇게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차림이라든가 표정, 헤어스타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가 추구하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학교 교수로서 또 강의할 때, 기업 강사로서 강의할 때 좀 전문가처럼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좀 목표 이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라고 하는 브랜딩을 생각할 때, 제 브랜드를 생각할 때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목표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브랜딩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바뀌면 일단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미지 메이킹의 출발은 또 우리가 이제 코칭할 때 표정부터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 오늘 이 수업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정도 우리가 또 변화할 수 있는 걸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표정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김경호 교수가 한 말인데 제가 좀 인용했고요. 자, 이분 혹시 아시나요? 스카프 장사의 신 이순희 씨라고 있어요. 74세이신데 이분은 동대문에서 스카프 장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IMF를 겪으면서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은 초등학교도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은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셨대요. 팔자 탓 대신 팔자, 하나라도 더 팔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객에게 미소, 밝은 표정,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뚝뚝한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바꾸니. 그래서 표정 훈련하고 늘 웃는 모습으로 고객을 만나게 하다 보니까 진짜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일도 잘 풀리고. 이런 상황,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얼굴 표정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면 이제 좋은 표정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입꼬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가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모든 복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데 그 복은 이마를 타고 내려온대요. 관상학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관상학을 조금 배웠어요. 잠깐. 이마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코를 타고 내려와서 입에 담기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을 줘도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그릇이 엎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주는 복을 고스란히 다 받더라는 거예요. 받는 방법? 예. 입꼬리를 올려서 스마일 라인을 잘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예. 꼭 이게 뭐 절대 그건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비스맨으로 생활하면서 서비스맨으로 저는 직장생활 출발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비스맨 생활하면서 제 표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강의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대인관계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많은 지금 시니어가 부상하면서 시니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모든 기업에서는
주된 소비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시니어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 시니어 대상 정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도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시니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시니어들과의 관계를 또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시니어들이 그러한 청년들과의 그리고 그런 정책들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연합해서 여기 지금 시니어와의 시너지 이런 용어들로 많은 활동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니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때 시니어는 별도, 청년, 주니어 별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와 주니어가 서로 같이 협력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스마트한 시니어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미지 브랜딩. 예.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매력 자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고요? Time for change. 예.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변화할 때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 스마트 시니어를 위한 이미지 브랜딩 이 수업이 개설되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애영양연구소 박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